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5장의 이제 1강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조 특징 명명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기할로젠 화합물이 이제 어떤 화합물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 종류의 유기할로젠 화합물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유기할로젠 화합물은 할로젠 알킬이라고 부르는 화학종이에요. 할로젠 알킬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이제 명명법과 분류, 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할로젠 화합물, 쉽게 말해서 할로젠 원자들, FCl, Br, 아이오다이드, 그쵸? 17쪽에 해당하는 할로젠 원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유기화합물, 그걸 유기할로젠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종류들은 좀 몇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자, 할로젠 알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자, 할로젠 알킬은 뭐냐면, 영어로 이제 알킬 할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알킬 할라이드, 한국말로는 할로젠 알킬, 이렇게 불러요. 자, X, 할로젠이 알케인의 sp3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 화합물, 그거를 할로젠 알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할로 알케인, 이렇게 명명이 되는 게 아유팩명으로 이제 이렇게 명명이 돼요. 할로 알케인,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이 된다. 다 sp3 탄소들이잖아요. sp3 탄소 원자에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할로젠화 알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할로젠화 바이닐은 sp2 탄소예요. 알켄의 sp2 탄소에 이제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그래서 이제 알케닐 할라이드 혹은 할로 알켄 이렇게 명명이 되죠. 할로 알켄. 그래서 뭐 알케닐 할라이드, 할로 알켄 이렇게 뭐 두 가지 형태로 명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화합물의 명칭, 아유팩 명으로 붙이게 될 때는 여기 할로 알켄이라고 하는 형태로 명명이 됩니다. 자, 이 화합물은 우리가 실제 반응으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반응으로 다루진 않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명명법 측면에서는 좀 나올 수 있어요. 알켄이라고 하는 작용기를 배우게 되면은 그 알켄에 할로젠 치환기가 붙어 있는 형태로 명명법 측에서는 조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할로젠 알카인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할로 알카인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되죠. 자, X가 알카인,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알카인의 sp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 거, 이걸 할로젠 알카인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 sp 탄소, 삼중결합의 sp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할로젠 아릴은 sp2 탄소긴 한데, 얘는 방향적 고리에 sp2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는 거, 그거를 할로젠 아릴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벤젠 혹은 이제 벤젠 유도체에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원자 이외의 다른 원자들, 우리가 보통 헤테로 원자라고 부르는 질소, 산소, 뭐 이제 황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질소, 산소, 황 계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요거를 헤테로 아릴 할라이드 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뭐 다 나오긴 할 거예요. 다루게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특히나 방향적 화합물 파트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보닐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화학종이 되는데, 아실할라이드. X가 CO 이중결합의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거죠. CO 이중결합의 탄소를 우리가 카보닐 탄소라고 불러요. 카보닐 탄소 원자에 sp2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구조. 이게 아실할라이드고,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거는 여기가 이제 CL일 때, 그래서 뭐 산할로젠화물이라고 부르는데 산염화물이라고 하는 형태를 제일 많이 다루게 되죠. 여기가 CL일 때 산염화물, 그래서 아실할라이드라고 하는 화합물, 요것도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형태적으로 보면은 sp3 탄소예요. sp3 탄소에 붙어 있으니까 가장 큰 카테고리는 알킬 할라이드 파트에 들어가긴 하는데, 얘는 왜 따로 구분을 해놨냐면은 이 X가 붙어 있는 탄소, 이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벤젠고리에 바로 인접한 탄소 혹은 이중결합에 바로 인접한 탄소,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알릴리 위치 혹은 벤질리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알릴리 위치 혹은 벤질리 위치. 알릴리 혹은 벤질리 위치에 sp3 탄소 원자의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 얘는 이쪽 탄소 원자들의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반응성이냐면은 이 화합물이 뭐로 쓰이게 되냐면 친전자체로 쓰여요. 친전자체. 일렉트로파일이라고 부르는 친전자체. 그러면 이 탄소들을 뭐가 공격하느냐? 친액체가 공격을 하거든. 친액체가 공격을 하는데 이쪽 탄소 원자들이 공격을 받기가 굉장히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탄소 결합 형성 반응에서 친전자체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 왜 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카테고리까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다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화합물은 첫 번에 설명드렸던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할로젠 알킬, 알카일 할라이드 화합물, 요거의 이제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 자, sp3 탄소 원자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할로젠이 탄소 원자보다는 전기용 정도가 큽니다. 전기용 정도가 제일 작은 아이오다이드라고 할지라도 탄소보다는 전기용보다 커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면은 탄소가 델타 플러스 형태, 할로젠이 델타 마이너스 형태를 띠게 되고, 탄소 원자가 델타 플러스 형태를 띠기 때문에 친전자체 성격을 보이게 되는 거죠. 친전자체로서 쓰이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할로젠 쪽으로 이제 붉은색 빛이 조금 더 진하죠. 이쪽 탄소 원자 쪽으로는 푸른 빛이 좀 진하고요. 그러니까 이쪽 탄소 원자는 전자가 부족한 성격, 이쪽 할로젠 쪽으로는 전자가 좀 풍부한 성격. 그래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어느 원자들에 존재하게 되는지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쌍극차 모멘트 크기를 보시게 되면은 쌍극차 모멘트 크기,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뮤는 Q 곱하기 R1로 계산이 되잖아요. 자, Q 값은 뭐예요? 전하량, 그쵸? R 값은 두 원자 핵사의 거리, 그래서 Q 곱하기 R이잖아요. 근데 얘는 할로젠의 특징에 따라서 저 경향성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원자 간 전기 음속 차이가 클수록 그 결합 길이가 길어질수록 쌍극차 모멘트 크기는 커지겠죠. Q 값이 커지고 R 값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값이 다 커지게 되면은 쌍극차 모멘트 크기가 커져요. Q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두 원자 간 전기 음속 차이가 커서, 그렇죠? Q 값이 커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원자 크기가 커져서 결합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 그렇죠?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꽤 큰 쌍극차 모멘트 크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FCl, BrI 순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지게 되죠. 왜? 플로우의 전기 음도가 제일 크니까. 그쵸? 그러면 F에서 I로 갈수록 Q 값은 작아지는 거야. 왜? 전기 음도가 작아지니까 탄소 원자와 전하가 분리되는 정도가 작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Q 값은 작아져요. 자, 그런데 플로우로에서 아이오다이드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뭐는 증가하게 되냐면 결합 길이, R 값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향성이 반대인 거죠. Q 값은, 그러니까 F에서 아이오다이드로 갈수록 Q 값은 작아지고 R 값은 커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극차 모멘트 방향은 이렇게 할로젠 쪽으로 향하게 되고요. 탄소 원자와 Cl 사이의 결합이 1.56 dB로 가장 큰 값을 보여요. 그 다음에 플로로일 때 1.51 dB, 브로마이드일 때 1.48, 아이오다이드일 때 1.29 dB에 요거는 각 결합의 쌍극차 모멘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클로라이드 사이의 결합이 가장 그 값이 크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약간의 극성을 띠고 있는 화합물이에요. 약간의 극성을 띠고 있는 화합물이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할로젠 알케인은 비슷한 분자량의 알케인보다 끓는 점 BP가 높습니다. 왜? 분자 간 힘의 차이가 존재하죠. 알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력만 존재하는 데 비해서 할로젠 알킬은 그 극성의 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해도 어쨌든 전하의 분리가 있는 극성 화합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의 크기가 크진 않겠지만 쌍극자 인력이 존재합니다. 자, 헵테인이랑 원클로로펜테인을 비교해 보면은 분자량, 요게 이제 분자량이 더 크긴 한데 녹는 점도 더 큰 값을 보이고 있죠. 근데 사실 극성도 차이가 이게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성도가 큰 화합물로 우리가 구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뭐 확연히 증가하거나 그런 양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R. 이쪽에 이제 사슬 쪽이죠. 사슬 쪽. 우리가 보통 알킬 할라이드를 그냥 RX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간단하게. 여기 알킬 그룹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알킬 그룹 쪽의 크기가 커질수록 BP와 NP가 높아지게 된다. 그 이유는 당연히 분자량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접촉 면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접촉 면적이 증가가 되려면 이렇게 이제 사슬 형태를 띄어야겠지만, 그러니까 가지가 덜 달린 형태일수록 접촉 면적의 이제 그 크기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접촉 면적이 증가할수록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높아진다. 라고 하는 특징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할로젠의 크기가 커질수록 BP와 NP가 높아진다. 분자량이 당연히 증가하니까요. 그렇죠? 이거 뭐 크게 고민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매가 할로젠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 물질을 실제 반응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기화학에 사용되는 용매로 많이 써요. 특히나 이제 다이클로로메테인이라고 하는 거 CH2Cl2 그 다음에 여기 클로로포럼 요거는 정말 많이 쓰는 용매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반응을 보낼 때. 자, 근데 요 용매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보다 무거워요. 보통 물이 이제 1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유기용매들은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물과 그런 유기용매들을 섞어 놓으면은 대부분 물이 밑에 아래층으로 존재하고 유기용매가 위에 층에 존재해요. 그런데 예외인 케이스가 요 경우, 요 세 가지 정도만 외워 주시면 되거든요. CH2Cl2, CHCl3, 클로로포름, CCl4, 테트라클로로메테인. 근데 사실 요거는 최근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거의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마중하게 실험을 한다라고 보면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용매는 요 두 가지가 될 거예요. CH2Cl2, 다이클로로메테인과 CHCl3, 클로로포름. 요 두 가지. 요거는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과 이 해당하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용매를 만약에 섞어 놓게 되면은 이 용매가 더 밑에 층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자, 용해도 할로젠 알킬은 극성 화합물이긴 하지만 극성도가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유기용매는 잘 녹아요. 그러니까 유기물질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극성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극성 용매에 녹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극성도가 우리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물에는 할로젠 알킬은 녹지 않습니다. 그 점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p3 혼성 CCl 결합이 sp2 혼성 CCl 결합보다 극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결합의 이제 극성도를 보는 거죠. 어차피 이제 쌍쌍 모멘트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는데, 자, 여기가 sp3 탄소죠. 여기가 sp3 탄소의 CCl 결합, 그 다음에 여기가 sp2 탄소의 CCl 결합이죠. 자, 쌍쌍 모멘트의 크기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U는 Q 곱하기 R이에요. 자, 그러면 R은 지금 이 탄소와 클로라이드, 여기 탄소와 클로라이드의 이제 원자 핵 간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sp3 혼성 오비탈과 sp2 혼성 오비탈을 비교해 보면은 sp3 혼성 오비탈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 말은 이쪽 탄소 원자와 클로라이드 사이의 결합이 sp2 탄소와 클로라이드 사이의 결합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R1이라고 놓고 여기의 길이를 R2라고 놓으면은 R1보다 뭐가 더 크다? R2가 더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은 한 가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Q 값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자, 탄소 원자와 클로라이드의 전기음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클로라이드의 전기음 정도가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클로라이드가 탄소 원자 쪽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땡겨가겠죠. 이거는 뭐 sp2 탄소든 sp3 탄소든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만약에 sp3 탄소와 클로라이드 사이의 결합에서 전자가 많이 땡겨져 가서 클로라이드 쪽에 전자가 풍부한 성격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0이다. 위쪽에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성격이니까 그럼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 이쪽에 전자가 풍부한 성격이 100, 여기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100 정도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sp3 탄소보다 sp2 탄소가 s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오비탈의 크기가 더 작잖아요. 그 말은 전자를 sp3 탄소보다는 sp2 탄소가 조금 더 강하게 잡아당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클로라이드가 전자를 100만큼 땡겨가는데 이쪽 sp2 탄소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가 95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95만큼.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의 q 값인 거고 여기는 95, 마이너스 95와 플러스 95. 이건 상대적으로 이제 값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q 값도 뭐가 크냐면 2, 오른쪽 편. 여기를 q1, 여기를 q2라고 놓으면은 q1, 여기가 q1이라고 놓고 q2라고 놓는 게 낫겠네. 그쵸? q1보다 q2 값이 더 큽니다. 즉, R2도 q2도 뭐가 더 커? sp3탄소와 클로라이드 사이의 결합이 더 커요. 당연히 그런 이유로 인해서 류 값은 뭐가 더 크다? sp3탄소와 클로라이드 사이의 결합이 더 크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B번을 보시면 이제 다음 화합물을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여기는 이제 여기 전체 탄소 수소 결합은 뭐 비밀 성격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이 각각의 화합물에서 이제 가장 극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극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쪽에 CCl 결합이 되겠죠. 본 것처럼 sp2 탄소 원자와 클로라이드 사이의 결합보다 sp3 탄소 원자와 클로라이드 사이의 결합의 극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분자 간의 힘이 이쪽에, 그렇죠? 여기를 이제 사이클로 헥실 클로라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른쪽 편에 사이클로 헥실 클로라이드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는 이쪽이 브로마이드이기 때문에 화합물을 여기를 A, B, C라고 놓으면은 끓는 점이 낮은 거, 가장 낮은 거는 A 화합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은 게 B, 가장 높은 거는 C가 되겠죠. C는 이제 브로마이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실제 끓는 점을 찾아보니까 A 화합물이 몇 도 정도가 되냐면 131도 정도가 되고요. B 화합물이 142도 정도, C 화합물이 167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할로젠 알킬의 명명법이에요. 명명법. 여기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할로젠 원자의 경우에는 작용기 우선순위. 우리가 이제 명명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 작용기별로 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 개의 작용기에 예를 들어서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 구조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명명을 해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자들이 어떻게 기준을 했냐면 작용기별로 작용기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명명을 할 때, 이러한 작용기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기를 주작용기로 놓습니다. 주작용기. 근데 그 물질에서 주작용기는 하나예요. 가장 작용기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주작용기로 놓고 나머지는 다 뭘로 보냐면 다 치환기로 보는 거예요. 치환기. 오케이? 이해되셨죠? 여러 개의 작용기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작용기 하나를 고르고 그거를 주작용기로 놓고 나머지 해당하는 작용기들은 다 뭐로 놓는다? 치환기로 놓는다. 그런데 할로젠 원자는 그러한 작용기 우선순위로 봤을 때 가장 낮아요. 작용기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냥 치환기예요. 치환기. 우리가 이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알켄의 명명법 있죠. 알켄의 명명법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서 푸시면 되거든요. 단지 할로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할로젠은 뭘로? 치환기로. 치환기. 우리가 CH3라고 하는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메틸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치환기 명명 시 할로라는 접두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할로 알케인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거죠. 자, 플로로, 클로로, 브로모, 아이오도 요거를 명명해 주시면 되는 거야. 치환기로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할로젠 알킬인 뭐의 명명법과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알켄의 명명법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할로젠이 나오면 이러한 치환기로서 요거에 해당하는 치환기명을 붙여주면 된다. 이해되셨죠? 자, 보시면 여기 탄소 2개죠. 탄소 2개짜리에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는 이게 치환기니까 여기 탄소가 1번이 될 거예요. 1번, 2번이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에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가 2개밖에 없고 어느 쪽에 붙든 1번에 붙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클로로라고 하는 치환기를 붙여주고 에테인, 클로로에테인.
할로 알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할로 알케인. 그래서 클로로 에테인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고, 자, 이 경우는 여기가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야? 주작용기, 주골격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모체를 찾는 거지. 모체. 가장 긴 탄소사슬을 포함하고는 모체를 찾고 그 모체 번호를 매겨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치환기 명명해주고 모체 명명해주고. 이런 경우들은 간단하니까 바로바로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 위치에 뭐가 붙어 있어요?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을까? 2브로모. 여기까지가 치환기죠. 탄소 3개짜리니까 프로페인. 이거 명명해 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 일단 모체는 이게 모체가 되겠죠. 여기 뭐 분지점인데 어차피 탄소 원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이렇게를 모체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여기를 1번으로 해도 2번, 3번이고 여기를 1번으로 해도 2번, 3번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매겨야 되지? 더 낮은 번호에 있는 쪽 치환기, 그러니까 더 빠른 번호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의 알파벳 순서가 더 빨라야 되죠. 여기는 뭐예요? 메틸이니까 M인 거고 얘는 뭐예요? 플로르니까 F잖아. 뭐가 더 알파벳 순서로 빨라요? 얘가 더 빠르잖아. 그쵸? 그럼 이 F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번호가 더 낮아야 된다.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되죠. 자, 그래서 2플로로 3 메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치환기. 맞잖아요? 탄소 몇 개야? 4개니까 부테인. 오케이? 네,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새로운 뭐 내용이 있나요? 다 탄소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골격에 할로젠이 치환기로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체가 되겠죠. 가장 긴 탄소사슬이니까 그게 모체, 주사슬이 될 거고 당연히 번호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2번은 브로모, B로 시작하고 3번은 클로로, C로 시작하죠. 알파벳 순서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뭐부터? 얘부터. 자, 그래서 2브로모, 3클로로, 펜테인, 탄소 5개니까 펜테인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죠. 자, 이 경우는 자, 여기 끝단부터 여기 끝단까지가 주사슬 모체가 되는 건 맞는데 왼쪽 끝단으로 매겨도 1번, 2번, 3번, 4번 2번과 4번이 치환기거고 오른쪽 편 끝단 1번으로 해도 2번과 4번 위치에 와요. 그러면 이 경우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더 빠른 번호에 있는 쪽이 뭐 알파벳 순서로 더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더 빠른 쪽 치환기에 결합된 탄소가 더 낮은 번호가 되게끔 번호를 매겨주셔야 되니까 클로로, 브로모. 얘가 알파벳 순서로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여기가 4번. 그래서 2브로모, 4클로로, 펜테인.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모체 찾는 거라 이런 거는 좀 연습이 필요할 수 있긴 하겠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모체를 잡아주시면 되냐면, 여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모체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당연히 1번이 어디야? 브로모가 더 알파벳 순서로 빠르다고 여기가 1번인가요? 아니죠. 얘는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 여기가 1번이야. 얘 확실히 1번이에요. 왜? 치환기에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번호가 더 낮으니까. 근데 치환기를 표시할 때는 얘가 브로모니까 얘를 먼저 써주긴 해야겠죠. 그래서 4브로모, 1클로로 펜테인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 할로젠 알킬의 명명법을 틀리는 경우는 없으세요. 거의 대부분 맞추는데 간혹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이거. 여기 클로라가 말단이나 뭐 클로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인 이게 말단에 결합되어 있어서 여기 탄소를 1번 모체로 놓는 거를 간혹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리 형태도 똑같죠. 고리 형태. 그럼 얘는 할로 사실형일 때 할로 알케인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로 사이클로 알케인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겠죠. 아이오도 사이클로 헥세인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번호를 좀 중요하게 매겨야겠죠. 자, 여기를 1번으로 놓으면은 1번, 2번, 3번, 4번. 그쵸? 여기가 1번이 되면은 1번, 3번, 4번인 거고 여기 1번이 되면 예를 들어서 1번,
그럼 여기를 만약에 1번으로 놓는다. 여기 1번으로 놓는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를 1번으로 놓는 거를 A라고 놔보세요. A. 여기 1번으로 놓는 걸 A. 여기가 1번으로 놓는 걸 B라고 해보세요. B의 경우에는 번호가 제일 빨리 오는 게 어떻게 매길 수 있죠? 여기가 1번이 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그쵸?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1, 2, 5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C. 여기가 1번으로 매겨질 때 번호를 C라고 놓으면은 번호가 몇 번이 되죠? 1번, 2번, 3번, 4번이 되죠. 이렇게 매기지는 않을 거잖아.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4번이 돼. 그러면 번호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얘잖아, 얘. 1번은 똑같고, 그 다음에 2번, 2번, 3번이니까 얘는 탈락. 2번, 2번 똑같고, 4번이니까. 그래서 실제 이 골격의 번호를 매기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모체는 유권한 골격인 게 모체인데, 거기에 번호를 매기면 어디가 1번이다? 얘가 1번이다. 1번, 2번, 3번, 4번이 된다. 오케이? 되셨죠? 요건 번호 매기는 게 좀 중요해요. 자, 4번은 메틸이라고 하는 치환기. M으로 시작하고, 2번은 아이오다이드. I로 시작하고, 1번은 에틸로 시작해요. 자, 그럼 알파벳 순서로 제일 빠른 건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1, 에틸.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 그 다음 I가, 그 다음 빠르니까 2, 아이오도. 그 다음에 4, 메틸이 되는 거고, 탄소 6개짜리 골격이니까 사이클로 헥세인.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번호를 잡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각각의 위치마다 하나씩 1번으로 지정을 해놓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비교해서 더 빠른 번호가 오게끔 세팅이 되는 거, 그 부분을 1번으로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1번으로 오면 1번, 2번, 3번, 4번. 그쵸? 여기 1번으로 와도 1번, 2번, 3번, 4번. 여기 1번으로 오면 1번, 2번, 3번, 4번이네. 그쵸? 여기는 탈락이야. 1, 3, 4가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여기를 1번으로 오면 1번, 2번, 3번, 4번. 여기를 1번으로 놔도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4번으로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1번에 결합되어 있는 게 알파벳 순서로 더 빠른 게 오게끔 매겨야겠죠, 그때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돌리든 알파벳 번호가 똑같으니까, 아니, 그 번호가 똑같으니까. 얘는 플로우로고 얘는 메틸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1번인 게 번호가 빠른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플로우로 1번과 4번 이체 플로우로 두 개가 존재해요. 그러면 1, 4 뭐가 되죠? 바이 플로우로. 그쵸? 그 다음에 2번 이체 뭐가 돼? 메틸. 자, 그럼 알파벳 순서를 비교할 때 다이 고려되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플로우라가 여기는 기준이 되는 거고 얘는 M이 되죠. 그래서 뭐가 먼저? 얘가 먼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D를 얘네들 착각해서 D가 알파벳 순서로 먼저 오네 이렇게 써도 얘는 틀리진 않겠지만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요게 먼저 오는 거죠. 1,4 다이플로우로 그 다음에 2 메틸 탄소 몇 개짜리? 5개짜리니까 사이클로 펜테인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제 명명법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역시나 사슬형보다는 고리 형태가 명명하기가 조금 더 어렵죠. 한 번 더 고민해 볼 점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명명법은 고리 형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케이?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 알킬의 경우에는 관용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아유팩명은 할로젠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모체가 되는 알케인을 뒤에 썼어요. 맞잖아. 할로 알케인, 할로 사이클로 알케인 이렇게 명명이 됐거든요. 근데 관용명은 어떻게 하냐면 알키인을 먼저 써줘요. 그래서 할로젠 원자를 제외한 탄소 골격을 먼저 명명하고 뒤에 할로젠 원자를 명명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요게 이제 관용명이에요.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저게 관용명이거든, 전형적인. 알킬이 먼저 오죠. 그 다음에 할라이드, 뒤에 오니까. 그렇죠? 알킬 할라이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저거는 이제
공식적인 알팩 명칭에 해당하는 이름보다는 관용명적인 타입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딱히 뭐 구분을 해서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이 경우는 탄소 골격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탄소 골격이 복잡하면은 저 골격을 명명하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관용명은 일단은 좀 명칭이 간단해야 돼요. 간단해야지 관용명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알팩 명명하는 것처럼 되게 복잡하게 관용명을 부른다? 이러진 않죠.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알팩명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좀 골격이 간단한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CH2, 예를 들어서 저 할로젠이 CL이면은 다이클로로메탄이었고, 얘는 클로로면은 이제 클로로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메틸렌 할라이드라고 하는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메틸렌 할라이드. 자, CX4는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카본 테트라할라이드.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이제 관용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앞쪽에 나왔던 화합물들, 그것들의 이제 관용명을 명명해 보는 건데, 밑에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알팩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왔죠. 클로레이테인. 얘는 2브로모프로페인. 근데 어떻게 한다? 에틸 클로라이드. 알킬기를 먼저 써주는 거야. 에틸 클로라이드. 얘는 이게 탄소 3개짜리인데 이제 여기에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아이소프로필 형태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아이소프로필 브로마이드 이렇게 명명해 주죠. 자, 얘는 만약에 아유팩명으로 명명을 하면은 1번, 2번, 3번으로 놓으면 되고, 2번 탄소 원자에 메틸기와 아이오다이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2아이오도 2메틸 프로페인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 관용명으로 명명된다? 그럼 여기가 3차잖아요. 3차. 그래서 터셔리 부틸 아이오다이드, T 부틸 아이오다이드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용명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거면은 간단해야 돼요. 명칭이. 앞에도 보세요. 훨씬 더 좀 간단한 형태잖아요. 에틸 클로라이드, 아이소프로필 브로마이드 이런 식으로. 그래야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사이클로 알킬 할라이드 이렇게 명명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실 브로마이드 이렇게 명명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탄소 5개거든요. 여기가 C5의 치환인데 요거를 특별히 네오펜틸이라고 부릅니다. 네오펜틸. 요거는 구조를 좀 알아주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 간혹 나오거든요. 4차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4차 탄소. 4차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 5개짜리 골격. 이거 뭐라고 한다? 네오펜틸 브로마이드. 네오펜틸기라고 불러요. 얘를 네오펜틸기라고 부르고, 그 네오펜틸에 결합되어 있는 브로마이드이기 때문에 네온펜틸 브로마이드. 이렇게 명명을 해줍니다. 요거는 조금 관용명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밑에 아유팩명은 한번 명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자, 얘는 여기가 1번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젠이 1번에 결합되어 있을 때가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모체고 1번, 2번, 3번입니다. 2번 위치에 메틸이 2개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3개짜리 골격이 되는 거예요. 아유팩 형태로 명명을 하면은. 자,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탄소 하나, 둘, 셋, 4개짜리인데 여기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컨더리 부틸 브로마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골격이 나왔어. 명명을 하라고 했어. 관용명으로 해야 되는지 아유팩명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되실 수 있잖아요. 1차적인 결정은 뭐냐면 아유팩명으로 하는 게 더 맞아요. 아유팩명으로. 그러니까 관용명을 모르겠어. 그럼 당연히 아유팩명으로 하면 돼요. 아유팩명으로 하지 않고 관용명으로 했다? 그러다 틀리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관용명은 내가 확실히 이 구조는 관용명으로 어떻게 부른다 알면은 관용명으로 써도 되는데, 보통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이제 아유팩명으로 쓰는 거를 아무래도 선호하기 때문에 아유팩명 형태로 일단은 쓰시는 거, 그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 알킬을 분류할 때 탄소 원자의 차수에 의해서 분류하고, 이제 할로젠에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뭐 동일하냐 아니면 인접하냐 그거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는데, 일단 탄소 원자의 차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은 할로젠은 수소랑 똑같은 성격이에요. 왜? 결합이 하나밖에 가능하지 않거든. 그러면 그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게 할로젠이 몇 개의 탄소 원자에 결합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있죠? 그 탄소 원자가 몇 개의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하고 있느냐, 즉 그 탄소 원자의 차수를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 X가 결합되는 탄소 원자가 얘죠. 그럼 얘는 수소 원자 2개, 알킬기 하나니까 1차 탄소거든. 그래서
얘는 뭐 1차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두 개의 알이 알프라인기 두 개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할로젠 알킬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세 개 결합되어 있으니까 3차 할로젠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 이렇게 부릅니다. 할로젠 알킬이나 뭐 알킬 할라이드나 같은 용어니까 그 점은 특별히 이제 뭐 고민해서 부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차수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할로젠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뭐 반응과 관련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나오는데, 자 할로젠이 동일한 탄소 원자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얘를 제미날 다이할라이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줄임말로는 GEM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미날의 줄임말. 그래서 얘는 같은 자리에 할로젠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같은 자리 이 할로젠암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형태는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할로젠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다이할라이드 화합물인데 어떤 형태? 서로 인접한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거. 요거를 바이시날 다이할라이드. 요거는 줄임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축어까지 어떻게 쓰는지 주로 이제 그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인접한 탄소 원자에 할로젠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뭐 간단히 특별히 명명법 쪽은 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연습을 해 두시고 뒤쪽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할로젠 알킬을 1차, 2차 또는 3차로 분류하라. 차수 구분을 하라는 얘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축소 구조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브로마이드가 이쪽에 결합되어 있죠. 그럼 브로마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요 탄소죠. 여기 탄소가 몇 개의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되어 있느냐, 그걸 보시면 되겠죠. 수소 원자 두 개와 이쪽에 탄소 원자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A번은 몇 차? 1차 할로젠 알킬 화합물이고요. 자, B번은 플루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는 또 다른 탄소 하나, 두 개, 세 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B는 몇 차? 3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뭐 축소 구조식이든 골격 구조식이든 그냥 바로 따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C번도 보시면 이제 클로라이드가 여기 있죠. 클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여기고, 요게 또 다른 탄소 몇 개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와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2차 할로젠 알킬 화합물이다 라고 볼 수 있고, D번은 아이오다이드가 결합되는 탄소가 여기고 하나, 둘, 세 개의 탄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3차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